우리는 모두 부모님,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젠가 찾아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꼬리에 꼬리는 구독, 꼬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아침 출근길에 낯선 번호,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어떤 대형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셨다고. 놀래서 달려가 봤더니 팔순의 노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계셨어요. 아침 운동 나가셨다가 이 아파트 정원에 이렇게 그 대추나무에 대추 열린 걸 보고 올라가셨다가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셨고요. 거의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임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너무 근데 다행히 몇 달간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열심히 하신 덕분에 지금은 이제 건강해지셔서 저랑 다시 이제 같이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 이 산보도 다니고 걷기 여행도 다니고 하시는데요. 그 시절에 되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이 임종을 치러야 되나. 저는 항상 고민이 생기면 책에서 답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 이 책을 쓴 권형란 저자의 어머니가 90이 다 되어 화장실을 나오다가 쓰러지십니다. 70이 다 된 큰오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큰오빠가 70살에 이 어머니를 업고 뛰죠. 달려가서 보니까 심근경색이었대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신 그 병원 바로 옆 다른 병원에 큰오빠가 와서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엄마를 병원에 업고 뛴 지 일주일 만에 그 칠순의 늙은 오빠가 이제 뇌졸중이 와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 졸지에 중환자가 된 거죠. 며느리 또한 이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서 두 환자를 보살필 수가 없었대요. 결국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까 가족들이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고요. 어머니가 몇 년간 서서히 이제 나이 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작가, 저자로서 글로서 꼬박꼬박 기록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을 것이고 우리 부모들을 요양원에 보낼 것이고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누구도 생의 마지막과 보살핌을 자식에게만 맡길 수 없을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단독자로 살아가다 죽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자식들도 천천히 늙을 것이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마음을 아프게 앓을 것이다. 부모를 지고 간 지게에 내가 오를 것이고 그 지게를 내 자식이 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 또한 지게를 지게 될 것이다. 부모님의 노후, 아픈 부모를 어떻게 모실까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진짜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창조간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긴 했었지만 평소에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책으로 내가 차마 실제로 현실에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책을 통해서 내가 예행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독서의 하나의 효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요즘 부모님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죠. 생각해보면요,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셔서 90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자식이 60, 70이에요. 늙고 병든 부모를 어떻게 모실까를 놓고 자칫하면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 아프셨을 때 그냥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내에게 아버지 간호해야 되니까 직장 그만두라는 말 저는 차마 못한다. 아버지 그냥 아프실 때는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우리 식구들 손 빌지 말고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게 돈인가 봐요 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전문 간병인을 모셔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책에도 이 구순의 늙은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아픈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두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를 두고 떠나는 우리를 배웅하느라 문가에 서 있는 요양원 원장이 나는 오빠보다 고맙다. 아주 아프지는 않지만 늙고 정신이 흐려진 사람을 돌봐주는 분들에게 절을 올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
어르신들을 한 번만 일으켜 세워보면 안다. 다리와 허리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한 걸음 뗄 때마다 옆에서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하는지, 욕창으로 괴로운 분의 등허리를 들어 올려 일으킬 때 등줄기에서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분들은 오줌통을 비우고 기저귀 가는 일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다. 내 엄마여도 변은 변이고 병은 병이다. 나는 요양원에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선다. 내 엄마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누군가가 옆에 서서 간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를 가야 되고 아내도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래서 간병인을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나중에 아버님이 그나마 몸이 좀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8인실을 썼거든요. 간병인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중국 동포셨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8명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요. 자, 태어난 날 아침에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요, 정말로 그 중국 동포분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화되고 나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약자들을 우리가 그 돌봄 노동을 부탁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저는 생겼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 그 간병인 분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 요양원의 이 원장님과 이 요양사 아주머니에게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90도 막 이렇게 절을 한다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었어요. 저자의 어머니가 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병원에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장남인 큰오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엄마 안 묻을겨. 그렇게들 알고 있어. 엄마 무덤을 만들지 않겠다고 큰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못 묻어. 땅에. 산소 안 할겨.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들, 내 며느리들 평생 나처럼 제사나 지내게 할 수 없어. 종갓집 큰아들로 평생 제사를 지내면서 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으며 산 장남 아들, 이 큰아들 내외가 고개를 떨굽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장남 장손의 무한 책임과 봉제사의 고리를 당신대에서 단호하게 끊어주겠다는 오빠의 말에 저자는 참 현명한 처사라고 공감합니다. 저는요, 이제는 관혼상제 풍경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뭐 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했었으니까 저희는 사실 약간 도둑성묘를 했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이 할아버지 이 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좀 그렇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유산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도둑 성묘하고 내려왔는데 큰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 큰아버지가 저희가 타고 간 그 차 앞에 돌을 이렇게 커다랗게 들고 와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몰래 와서 성묘를 해 이러면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깨려고 하는데 저 진짜 그게 오랜 세월 동안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뭐냐면 이게 과연 좋은 명절을 보내는 방식일까? 이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 앞에서 자손들이 재산 다툼을 하고 명절 때마다 서로 싸우고, 그리고 가면 저는 사실은 그 며느리들이 막 그 큰 집 그 며느리들은 웬 고생이야. 그 막 온갖 거 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상 차리면요 꼭 옆에 가가지고 그 둘째 아버지나 뭐 셋째 아버지, 작은 아버지들 가가지고 옆에서 그래서 이거 상은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저기 튀기면 저는 말이야 정성이 들어. 저는 사실은 그 며느리들 큰 집의 그 딸들 보기에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젠가부터 안 가기로, 성명 안 하기로, 그냥 아버지 모시고 여행 다닙니다. 그게 제가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큰오빠 말, 기제사 이제 안 지내고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은 그 어떤 이 장손의 그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 전 너무 공감해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의 뒷표지에 나오는 추천사, 김민정 시인이 쓰신 추천사인데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없게 된 이야기, 엄마 있는 딸이었는데 엄마 없는 딸이 된 이야기, 있다 없음은 쥐었다 편 주먹처럼 우리가 잡아주어야 하는 쓸쓸한 손인데 이상하지? 되레 그
그 손이 우리의 마음을 쓸고 있다 싶은 이야기. 작정할 리 만무했을 텐데 봄볕 같은 따스함이 우리 안에 절로 퍼지고 있구나. 그리하여 등을 펴게 만드는 이야기. 참으로 재미가 있어 술술 읽게 되는 이야기. 특유의 입담과 생생한 묘사로 없는 엄마가 책만 펼치면 있는 엄마가 되는 이야기. 그렇게 엄마라는 어미모를 영원히 살려놓는 이야기. 시인은 역시 다르군요. 구순 엄마와의 마지막 인연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 책은 앞으로 어쩌면 이 부모님과 이별을 겪게 될 자식들에게 어쩌면 직접 몸으로 감당하기 너무 그 큰 힘든 아픔을 겪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해주게 해주는 그런 책이고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독자라면 사실 이 부모를 잃은 그 큰 슬픔을 나의 글로 나의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담겨있는 어떤 글을 통해서 위로받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온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노년과 죽음을 대비하는 지혜는 덤으로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 사랑하는 누군가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언젠가 찾아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꼬꼬도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